안녕하십니까, 윤도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현역 정시의대 지역별 비교라고 되어 있네요. 또 뭔가 되게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저희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서 현역 정시의대라는 게 정말 드물다, 매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현역 정시의대라는 전제하에서 지역별로 우리 뭐 서울부터 제주까지 있잖아요, 그죠? 지역별로 뭐 어떤 학생들이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어디를 뭐 어떻게 갔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실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오피셜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 교육통계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2022년에 고3이었던 학생들.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현역 정시의대를 갔으면 2023학년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자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2022년에 고3이 몇 명 있었느냐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행정구역별 고3 인원입니다. 자, 일단 2022년에 전국의 고3은 요 제일 밑에 보면은 43만 1118명 있네요. 요거를 이제 100%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일단 이 순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은 이제 요 순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그 다음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요 순서입니다. 자, 먼저 이제 퍼센트만 보면 되겠죠, 그죠? 서울이 16.7%입니다. 생각만큼 많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산이 5.6%, 대구가 4.8%, 그 다음에 인천이 5.6%, 부산이랑 인천이랑 거의 같네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제가 부산이 고향인데, 부산이 더 많을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그 다음에 광주가 3.3%, 대전이 3.2%, 울산이 2.3%, 세종은 0.8%, 그 다음 이제 경기가 26.7%인데 뭐 엄청나게 많죠, 그죠? 서울이랑 경기랑 우리가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서울보다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이 2.9%, 충북이 3.1%, 충남이 4.4%, 전북 3.9%, 전남 3.6%, 경북 4.9%, 경남 6.7%, 마지막으로 제주 1.4%. 자, 요렇게가 이제 고3, 그러니까 정확하면 2022년 고3을 지역별로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뭐 이 편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모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내놔라 해가지고 나온 자료인데요. 교육부 오피셜입니다. 2023학년도 기준 행정구역별 의대 정시 고3 최초 합격생 인원인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의원께서 이제 교육부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 조금 잘못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냐 실수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초 합격생 인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달라고 했으면 안 되죠. 아니 뭐 좀 달라고 하면 좀 제대로 된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좀 물어보든지. 최초 합격생 인원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말 그대로 최초 합격생 인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 한 학생이 이제 정시에서 원서를 3개 쓰잖아요. 가, 나, 다. 그러면 아주 수능을 잘 본 학생은 가나다 3군데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한 학생이 3번 들어가요. 이 자료로는. 그러면 가나다 다 붙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가군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나다는 등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가 들어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로 합격한 학생은 뭐 예를 들어 서울 학생인데 충원으로 들어간 학생은 뭐 경기 학생이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최초 합격생이 아니에요. 최종 합격생이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 등록자라고 해야 돼요. 최종 등록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국회의원께서 최초 합격생을 달라고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였죠. 최종 등록자를 달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못하니까 일을 하고도 욕을 먹잖아요. 물론 이거는 교육부에서 장난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진상을 전혀 모릅니다. 왜 최초 합격생이 이제 결국 공개가 되었느냐?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잘못 요구했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잘못 요구했다면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국회의원 쪽에서 요구를 할 때는 최초 합격생, 최종 등록생이 어떻게 알겠어요, 국회의원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모르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럼 좀 물어보고 하든지. 근데 어쨌든, 요구는 좀 애매하게 했는데, 이건 이제 또 다른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국회의원이 요구는 애매하게 했는데, 교육부에서 일부러 최초 합격생을 줬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뭐 제 머릿속에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진실인지는 당연히 저는 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구하기 힘든 자료인데, 어쨌든 조금 자료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생 인원이 공개가 되었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재, 그러니까 2023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 자료는 아닙니다. 조금 뭐 좋게 말하면 안타깝고 나쁘게 말하면 좀 한심하고 뭐 그래요. 일 처리를 왜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자료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왜? 중복 합격이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생은 이거를 꼭 감안을 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자, 보면은 전체가 329명입니다. 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우리 최상위권 입시 분석 2번째 자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00명이 채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물론 그거는 2022학년도였고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23학년도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뭐 인원이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300명이 채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현역 의대 정시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32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가 최초 합격생 기준이기 때문에 진짜 자료가 아니에요. 그럼 조금 이제 과대평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현역들이 이제 잘하는 현역은 잘하잖아요. 응? 제가 지난번 그 2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전국 수석도 보면 현역이 더 많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최초 합격생이 뭐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잘하는 고3이, 가나다 3개를 다 붙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등록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개는 빠지잖아요. 근데 이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고3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빠지기는 고3이 빠졌는데, N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 등록생 기준으로는 이 329명보다 이제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아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3은 뭐 20 몇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은 매우 안타깝고
한심하고 뭐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최초 합격생 기준으로는 전국의 의대 정시 현역이 329명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이 거의 절반입니다. 163명. 매우 많죠, 그죠? 그 다음에 퍼센트로 따지면 이제 서울이 49.5%, 부산이 4.6%, 대구가 7.3%. 근데 인천은 단 한 명도 없네요. 단 한 명도. 우리 인천 고3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 광주 4.3%, 대전 1.5%, 울산 4.3%, 세종 0.3%, 경기 15.2%, 강원 0.6%, 그 다음에 충북도 또 한 명도 없네. 충북 고3들도 열심히 안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남 1.8%, 전북 4.6, 전남 0.3, 경북 0.6, 경남 4.9, 제주 0.3. 요렇게 이제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고3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인구 비율, 요거랑 이제 고3 합격생, 최초 합격생 비율, 요 두 개를 이제 묶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두 표를 이제 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진하게 칠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이렇게 5군데가 고3 비율보다 고3 이제 현역 정시 의대 최초 합격생 비율이 높은 데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고3 비율은 16.7%인데 현역 정시 의대 최초 합격생 비율은 49.5%.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고3 비율은 4.8%인데 최초 합격생 비율은 7.3%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고3 비율은 3.3인데 최초 합격생 비율은 4.3. 울산은 고3 비율은 2.3, 최초 합격생 비율은 4.3. 그 다음 전북은 고3 비율은 3.9, 그 다음에 뭐 최초 합격생 비율은 4.6.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5군데만 고3 비율보다 현역 정시 의대 최초 합격생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는 다 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게 그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전북에 그 상산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구나 광주나 울산은 뭐 특별히 뭐 울산에 뭐 현대청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힘든 게 이 고3 비율은 2.3%인데 고3 합격생 비율은 4.3%면 거의 2배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울산 현대청구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북을 보세요. 전북은 상산고가 있잖아요. 사실 울산 현대청구보다는 전북의 상산고가 정시에 더 많이 특화된 데거든요.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는 3.9에 4.6이니까 물론 더 높기는 하지만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근데 울산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대청구의 영향보다는 이제 울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을 잘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뭐 아주 눈에 띄는 뭐 자사고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자사고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사고는 있는데 근데 뭐 대구는 4.8이 7.3이면은 이건 자사고의 힘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이렇게 5군데가 고3 비율보다 그 현역 정시 의대 최초 합격생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는 다 뭐 낮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요 자료가 나오면서 그 누군가는 뭐 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는 그 주로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의 입장이란 게 있으니까요. 뭐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 입장, 글쎄 뭐 사교육 강사라는 입장이 있죠. 근데 저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 막 사교육 뭐 좋아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제 수업은 지금 현재 전타임 마감입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수업을 더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한 입장 없이 최대한 좀, 뭐냐, 객관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려고 노력을 뭐 많이 합니다. 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뭐 평가는 또 평가하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특별히, 뭐, 사교육의 입장을 대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뭐 어쨌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또 학교 선생님 입장이 있고, 그건 뭐 저도 이해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료를 분석을 하시면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수도권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투자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지만 지방학생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뭐 광역시, 그러니까 전북을 제외하면 뭐 서울은 뭐 수도권이고 대구, 광주, 울산은 어쨌든 뭐 지방인 건 맞지만 광역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은 정시로 의대를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과격하신 분들은 정시가 공정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니 정시 모집 비율 40%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이게 뉴스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뭐 이 채널의 뭐 주된 목적이지만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도 뭐 어차피 제가 뭐 이게 이 유튜브 채널 가지고 돈을 벌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돈이 들어오긴 합니다. 진짜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조금. 뭐 어쨌든 그래서 제 입장을 좀 제 생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역인재라는 게 있다는 거를 지역인재란 거를 모르나? 무식해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좀 팩트만 이제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수시 지역인재 전형이 755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지역인재가 212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고3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수한 학생들. 지방에도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 많죠. 그런데 우수한 지방의 고3 학생은 이미 수시 지역인재로 의대 갔겠죠. 아니면 꼭 지역인재가 아니라도 수시로 의대 갔겠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정시 자료입니다. 정시 자료. 아니, 정시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수시 먼저 하고 그 다음 정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시에서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서 많이 간 건 맞아요. 그건 팩트죠. 제가 그 팩트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할 때 뭘 좀 알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응? 우수한 지방 고3 학생은 의대를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의대에 이미 갔죠. 그게 그냥 수시일 수도 있고 수시 지역인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시 합격생은 적은 거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할까요? 지역인재 모릅니까? 수시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자, 우수한 서울 고3 학생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은 수시로는 뭐 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역인재로는 못 가요. 수시 지역인재로도 못 가고 의대를 정시 지역인재로도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시 합격생이 많은 것일 수도 있냐? 뭐 그런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게 전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적혀 있지만 제 생각이 1번입니다. 1번. 뭐 뒤에 2번도 있고 3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팩트가 있으면 이 팩트를 그 해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뭐 다를 수 있죠. 근데 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상황을. 서울 학생이 많다. 맞아요. 많죠. 근데 왜 많으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 원인이 딱 하나겠어요?
서울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게 유일한 원인이겠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서울 고3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수능 성적이 높아서 정시의대를 많이 갔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이 학생들도 어쨌든 높잖아요. 고3 학생 비율에 비해 의대 정시 최초 합격생 비율이 높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은 왜 높아요? 대구, 광주, 울산, 전북 학생들도 사교육 받아서 높은 거냐 이거죠. 자, 그 다음 또 황당한 게 같은 수도권인데 인천이랑 경기는 또 낮아요. 아니 지금 애초에 이 프레임이 수도권 학생들은 사교육 받기가 좋고 지방 학생들은 사교육 받기가 어렵다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게 일관성이 부족하다. 아니 왜 같은 수도권인데 서울 애들은 수능을 잘 보고 인천 경기는 수능을 못 보냐고요. 뭐 인천 경기 학생들이 특별히 사교육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방인데 대구, 광주, 울산, 전북은 사교육 어떻게 받아요? 그럼 대구, 광주, 울산, 전북 학생들만 막 KTX 타고 막 서울로 올라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인터넷 강의는요, 공교육입니까? 사교육입니까? 사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의는 서울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 학생도 수강할 수 있고요. 강원도 학생도 수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하잖아요. 경기도 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뭐 주로 이제 분당 학생들 아무래도 가까우니까요. 뭐 분당, 평촌 뭐 경기도 학생들 많고요. 지방 학생들도 와요. 그럼 경기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서울 강북에 있는 학생들보다 경기도 이제 남쪽, 그러니까 이 강남이랑 가까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대치동에 더 많이 온다고요. 그런데 경기가 비율이 낮잖아요. 서울은 높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좀 상황을 이게 복합적으로 보자고요. 컴플리케이트 하니까 상황이 복잡하니까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냐. 예? 그러니까 뭐 사교육은 악의 축. 뭐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저도 이제 사교육을 벌써 뭐 27년째 하고 있지만 사교육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교육이 잘 했으면 뭐 사교육이 없었겠지 뭐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이 말이 뭐 옳다 뭐 그러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교육이 필요악이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사교육이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사교육이 없어지려면 사교육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사교육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게 환경을 만들면 되죠. 아니 지금이 뭐 옛날 쌍팔년도도 아니고 뭐 강제로 뭐 사교육을 못하게 하고 이러지도 못할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수능 성적이 높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대학을 가는 길이 이제 크게 나누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수시는 이제 교과형 수시와 종합형 수시가 있죠. 그죠? 물론 뭐 논술형 수시도 있지만은 뭐 논술형 뭐 거의 뭐 의대만 놓고 보면 논술형 수시는 10%도 안 돼요. 자, 저는 교과형 수시, 종합형 수시, 정시 이 세 개 중에서 정시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성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정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당연히 수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수시를 더 선호하시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저도 뭐 정시 100%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과형 수시랑 정시 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형 수시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공정성 하나만 놓고 보면 저는 정시가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시가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더 공정합니까? 아니, 어차피 공정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공정한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과형 수시가 정시보다 더 공정합니까? 학교별 차이를 감안을 전혀 안 했는데? 교과형 수시가 그렇게 공정하면 최저학력 기준은 왜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형 수시가 정시보다 더 공정하다고요? 장난해요, 지금? 그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저 앞으로 돌아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게 뉴스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제 수도권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투자해서 수능 성적을 올리지만 지방학생은 방법이 없다. 아,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헛소리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지방학생들은 그 수시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좀 더 있다는 거죠. 왜? 지역 인재가 있으니까. 지역 인재. 그러니까 근데 지역 인재는 그러니까 이건 다 제 가설이에요. 제 가설. 지방학생들은 지역 인재가 있다. 수도권 학생은 지역 인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역 인재는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가 훨씬 많다. 이건 팩트예요. 다시 숫자 볼까요? 수시 지역 인재는 755명이고 정시 지역 인재는 212명이에요. 3배가 넘죠, 그죠? 자, 그러면 우수한 지방 학생 입장에 생각해보면 어디에 더 방점을 두겠어요? 애초에 의대를 가고 싶어. 우수한 지방 고3 학생이. 당연히 수시에 방점을 두겠죠. 그러니까 내신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수능 공부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수능 공부가 부족하니까 정시로는 적게 간다.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일부러 안 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수시가 더 효과적이니까 수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당연한 얘기. 근데 수도권 학생들 뭐 서울, 인천, 경기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학생들은 지역 인재로 의대를 가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정시 쪽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시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정시 얘기만 하는데 뭐 지방학생이 방법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짜증나게. 물론 왜 서울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높은데 경기, 인천 학생들은 같은 수도권인데도 왜 이게 좀 못하냐. 이거는 저도 조금 미스테리예요. 요거는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뭐 또 서울 학생들은 좋은 학원 다니고 인천 경기 학생들은 좋은 학원 못 다녀서 그렇다. 이거는 또 헛소리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치동 학원에 경기도 학생들 엄청나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겠죠. 뭐 서울에 자사고가 많은 것도 있고 뭐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분석은 뭐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로 와서 정시가 공정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정시 모집 비율 40% 줄여야 된다. 이거야말로 진짜 어떤 뭐 정치적인 레토릭이죠. 못 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교과형 수시랑 정시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게 뭐 몇 대 몇이 되냐 이거는 사회적인 이제 합의를 해야죠, 사실은. 근데 뭐 저는 뭐 합의가 불가능한 건 그냥 반반하자 뭐 이렇게 뭐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반반하면은 특별히 뭐 누가 뭐 더 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과형 수시랑 정시랑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고 뭐 종합형 수시고 논술이고 다 없애고 그냥 또 깔끔하게 반반. 그러니까 특별히 뭐 50%라는 숫자가 뭐 멋져서 그런 건 아니고 반반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누군가가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시가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헛소리죠, 헛소리. 자, 뭐 제가 좀 뭐 쓸데없이 혼자 뭐 말이 좀 많았네요.
뭐 한 요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재밌었죠, 오늘도. 자, 여기까지 하면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이제 세 번째 주제 현역 정시의대 정확하게 말하면 최초 합격생입니다. 자료가 오염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뭐 처음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최초 합격자 기준 지역별 비교 말씀드렸고요. 저희는 또 뭐 다음에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